입니다. 자, 저희 방송은 투자, 매수, 매도 추천 방송이 아니고 뉴스 추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검토하지 않은 기업 분석 가이드 방송입니다.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맞추기는 좀 어렵고, 그때그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분석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깊게도 너무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너무 얇게 보는 거 아니냐, 너무 깊게 보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 방송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원래 1시간 이상 하던 것들을 줄이는 20분 내에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해 바라고요. 일단 최종 목표는 잊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보자, 이 방송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방송 요지에 관련된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 깊은 분석, 딥하게 들어가는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하진 않지만, 최소한 뭐 볼 거는 보자, 뭐 이런 정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 바라시고요.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시는 분들은 왜 저거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깊게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깊게 볼 수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이 힘드신 분들 위주로 방송을 한다 이렇게 되고, 물론 제가 매수를 한다 할 때는 굉장히 깊게 바라보는 건데, 일단 방송에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에이스 침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장기업 분석 책자를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현금 흐름이 좀 좋았던 기업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적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찾아보니까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3분기 발표 혹은 4분기 발표 때까지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살짝 눈에 띄었던 게 에이스 침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고, 주공으로도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뭐 행보하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액션이 없고, 왜 액션이 없느냐? 유동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동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으니까 살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죠. 67,000원에서 26,000원까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긴 꼬리를 제외하고도 48,000원, 5만원대에서 대비해서 절반가 정도로 떨어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비율이 굉장히 낮고 대주주 지분이 거의 80%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증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증여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 증여세 때문이라도 주가가 오르는 것들을 대주주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몰려있죠. 몰려있는 상태에서 이런 쪽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거를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세금 때문이라도. 자, 그러다 보니 현재 퍼 5.34, PBR 0.45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당 자산가치 58,000원에 대비해서 절반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1330원에 배당을 주면서 현재 배당 수익 시가 배당률은 5%까지 들어왔습니다. 매출액은 어느 정도 3천억대 이상에서 이제 정체를 하고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들, 투자활동은 계속 나가는 돈을 거의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쓰고 있는 돈이지만, 재무활동으로는 거의 배당으로만 쓰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최근에 18%까지, ROE 9%, 부채 비율이 11%까지, 부채도 좋고, 자본 유보율도 괜찮게 올라갔고, 그냥 펀은 계속 낮아지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출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고, 이슈가 증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증여를 하다 보면 배당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또 액션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전년도 1333원으로 되어 있지만, 증여를 생각한다면 이 배당이 좀 더 일시적이라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죠. 증여를 생각을 하자면. 그럼 이제 상반기 발표를 보면 생산실적 평균 72%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매출을 보면은 전년 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떨어졌다고는 보진 않는데, 계속 매출이 떨어질 거냐, 이런 부분은 좀 하반기도 봐야 되겠죠. 연간 단위로 가구냐 침대냐 라고 쳤을 때, 침대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침대 부분에서 전년도 쳐도 30% 20% 정도 떨어진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21년도보다 못하는 거겠죠. 21년도보다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용자산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투자 부동산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쪽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2,200원 정도로 전년도 따져보면 주당 순이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퍼 5배, 7배, 5배 정도 수준이라서 5배 정도 떨어지네요. 매출액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수익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건데, 아직 회사 자체에서는 어떤 액션은 언급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가구에 어떤 이 가구 산업이라는 게 뭐 수주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때그때 쓰는 부분이라, 수주가 되는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작업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뭐 JTBC 들어가는 잔부가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들, 뭐 축구단도 지원을 하고 있고, DNB
특이하게 스포츠 토토 쪽에다가 취득을 했는데 역시 잔목가는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결 손익을 보면 전년 반기 대비해서 매출 자체가 떨어진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원가 부분 감안을 하더라도 판관비, 하반기는 매출 대비해서 좀 늘어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보다는 못하긴 했는데, 지금 길게 2020년 이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3,000원까지 된 부분이 있고, 2014년도에 18,000원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은 괜찮게 들어왔고, 현금 흐름은 좋습니다. 좋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줄었죠. 좀 나가는 돈이 많이 줄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금융 상품 처분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유형자산 취득이 좀 많이 줄어있는 부분들,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투자활동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투자활동이 금액이 많이 좀 줄어서 현금이 많아지겠구나 생각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재무활동 현금은 계속 이거 아마 거의 배당으로 끝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만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투자를 할 때 고민되는 부분들은 매출이 하락을 했었다는 부분,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으로 치면, 퍼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PBR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성장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락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저평가가 될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걸릴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성장을 했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품절주 뭐 이런 단어로 해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증여를 통하고 증여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주가를 오르는 거를 대주주는 원치 않습니다. 당분간은 하방으로 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모펀드가 들어오기에도 물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자사주까지 지금 치면은 85%, 15% 가지고 일반 개인 물량들을 소개하기에는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사모펀드도 관심을 가지고 1회주주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일단 대주주는 증여세 때문이라도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는 않고, 그렇게 더 떨어진다면 이 현금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당좌 자산으로만 해도 1,000억이 넘는 회사고, 현금은 많은데, 그러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을 좀 늘리지 않을까. 매출은 떨어졌지만 일단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증여세 처리를 위해서라도 배당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3대 경영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1년 막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아마 보실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보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출액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하면 어떤 이제 증여 이슈, 배당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 아닌 이상은 좀 보진 않을 거지만 3년, 4년 정도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까지 체크를 해서 크게 매출이 훼손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볼 종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영업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일단 거의 뭐 탑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뭐 72% 공장 가동률을 한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투자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은 나간 돈을 치고, 그리고 뭐 금융자산 처리를 하면서 최대한 현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현금들을 어떻게든 쓰겠죠. 어떻게든 쓸 겁니다. 뭐 자사주 매입을 하기에는 그러면 유동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될 거고, 아마 배당으로 좀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현금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주주들이 증여를 한다면 주가는 떨어지고 배당은 올리고, 시가 배당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크게 안 될 거고, 그리고 뭐 액면 분할을 할 것이냐. 2018년도에 한번 액면 분할을 했는데 액면 분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투자 포인트는 있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